9월부터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날짜 확정.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돈 들어올 일 없나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저도 매일 확인합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투둑하게 채워줄 아주 핫한 소식을 가져왔거든요. 바로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 왜 주는지 알아볼까요? 2차 민생지원금,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우리 같은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년에 놓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자, 그럼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차 민생지원금 왜 주는 걸까? 솔직히 그냥 돈을 준다고 하면 어휴, 또 세금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물론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볼까요? 내용 확인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득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기준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작년 기준을 참고해봐도 좋겠죠? 작년에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재산 기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 규모를 고려해서 지급 대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재산 기준은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타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1차 민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혹시 작년에 1차 민생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꼭 발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정부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원 금액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민생지원금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작년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물가 상승률 고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작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려나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가구원 수 혼자 사는 분들보다는 식구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구가 많을수록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해 보자고요. 정부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와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자, 이제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정부에서 2차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표 시기,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등이 자세하게 공지될 것입니다.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 관련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자격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드디어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2차 민생지원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생활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민생지원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과소비는 금물.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 절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상 마치며 오늘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원금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2차 민생지원금 관련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제가 또 빠르게 달려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